오늘 시장 데이터를 쭉 훑어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왜곡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산업 지형이 바뀌는 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소수의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틈, 미래의 성패를 가르는 숨은 설계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 여러분, 이들의 성공 방정식에 결정적인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복잡성을 제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답은 바로 공급망 장악력입니다. 최첨단 기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점에 이 거대한 야망을 현실로 만드는 건 수만 개의 부품과 프로세스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공급망 관리, SCM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급망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경제의 판을 짜는 핵심 축, 영어로는 린치핀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본질을 한번 재래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지금 AI와 우주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딱 맞물려서 폭발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전례 없는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죠. 먼저 우주 산업부터 볼까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됐죠. 또 AI가 요구하는 그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위성망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면서 2024년 글로벌 우주 산업은 7.8%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상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바로 전력 수요의 빅뱅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를 삼키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예요. 향후 5년간의 전력 수요 증가량이 지난 10년치의 무려 1.5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존 전력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화성 탐사, 초고대 AI, 클린 에너지. 네, 이런 위대한 비전들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극한의 물류, 즉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그럼 이 복잡한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되는지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는 그냥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왼쪽에 보이는 일반적인 공급사랑은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로켓 설계 단계부터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스페이스X만을 위한 공급망 전체를 디자인하고 운영합니다. 사실상 스페이스X의 외부 핵심 전략 부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들의 사업 모델,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객사의 R&D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최적의 생산 파트너를 찾아내고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가공, 최종 납품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우주선의 혈관과 같은 특수합금 공급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전략적인 가치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이 팔콘 9에서 훨씬 거대한 스타쉽으로 전환되면서 로켓 한 대에 필요한 핵심 원료인 니켈 합금 수요가 무려 52배나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 병목 구간의 열쇠를 스피어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스페이스X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10년짜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거죠. 스피어 없이는 스페이스X의 미래 로드맵도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글로벌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의 거장,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아직도 그냥 철강 무역 상사로 기억하실 텐데요. 실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가스전 개발, LNG 터미널, 발전소와 같은 실물 에너지 자산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 통합 밸류체인에 있습니다. 해외 가스전에서 직접 가스를 캐고 이걸 LNG 터미널로 가져와서 저장하고 거래하고 최종적으로는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거죠.
덕분에 변동성이 극심한 에너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마진과 공급망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공급망 장악력은 에너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식량인 파묘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실물 자산을 직접 운영하고 연결하면서 단순한 트레이더를 넘어서 글로벌 통합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제조의 거인 CS 윈드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 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풍력 발전의 핵심 구조물, 바로 타워 시장의 60%를 CS 윈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람을 전기로 바꾸는 일은 사실상 CS 윈드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점유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 즉 KPA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2, 3위 업체의 생산량을 다 합쳐도 CS 윈드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26년부터 본격화될 공급 부족 상황에서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가격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요의 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풍력 에너지는 ESG라는 윤리적 명분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에너지 안보와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면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시적인 흐름과 새 기업의 사례를 꿰뚫는 하나의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핵심축 이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이런 핵심축 기업의 결정적인 특징은 뭘까요? 바로 이 5가지 조건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에요. 고객사와 운명을 공유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이고 복잡한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생산 규모를 갖췄습니다. 다시 말해 거대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공급망 노하우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로 구축한 기업들이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한 문장입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시대의 변화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소음 너머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되신 겁니다. 앞으로 거대한 기술적 진보나 산업의 재편 소식을 들으실 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가능하게 만든 진짜 주인공, 그 핵심 축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